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대학원 아시아 지역 원부를 맡아 담당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포 부활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통증 관계와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잘 개선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통증 없이 살아온 인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그 통증은 어디서 느끼는 것이냐? 그 신경에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몸의 뇌에서부터 경추, 척추까지 쭉 뻗어간 것이 중추신경계고, 그 다음 중추신경계가 뇌에서부터 이제 척추까지 내려오고 가서 이제 어깨, 팔다리로 쭉 전신으로 뻗어간 거, 이게 이제 말초신경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건강할 때에는 모든 면에서 건강해집니다. 신경이 쉽게 말해서 체내에 하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신경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경이 죽으면은 모든 세포나 기관과 조직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경이 젊은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25세 이후부터 노화가 되면서 신경이 노화가 되는 사람, 25세 이전까지는 신경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 두통이 해소가 되고, 숙면에 잘 잠을 자게 되고, 어깨 결림이 해소가 되고, 요통이 해소가 되고, 저림 현상이 없어지고, 냉증 개선되고, 변비가 탈출이 되고, 빈뇨가 개선, 부종이 없어지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정상으로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뇌의 명령대로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신경이 조절해서 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경이 노화돼 가지고 그 신경 그 선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미엘린 수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닳아져서 쇠퇴돼서 없어지게 되면은 신경 자체가 닳아지고 없어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보가 세포마다 머리에서 말초신경, 말초신경에서 머리까지, 또 세포와 세포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신경이 노화되면은 정보 교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고, 신경이 노화되면 현기증, 심한 두통, 수면 부족 현상, 이명 현상, 목 통증 현상, 어깨 결림 현상, 요통, 저림 현상, 변비, 빈뇨, 부종, 고혈당과 고혈압, 초조함, 움직임이 둔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경이 노화되고 쇠퇴해지면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세부터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나이가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신경이 쇠퇴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없어지게 되려면 신경부터 젊게 만들어야 됩니다. 25세부터 노화되는 신경을 다시 젊은 신경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신경세포도 젊어져야 된다. 즉 신경세포가 젊어져야만이 내 몸 전체가 젊어진다. 신경부터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세포 부활학을 가르치고 건강학 박사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만든 셀젤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건강한 사람들, 또 그렇게 큰 질병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3번, 4번 한증을 하라고 합니다. 셀젤 바르고 한증하면 그 셀젤이 피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원적외선 사우나 가서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뜨거운 원적외선에 의해서 피부를 뚫고 흡수돼서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효 성분들이 우리 온몸에 무엇부터 개선을 시켜주느냐? 노화된 신경부터 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셀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피부에 바르면은 바로 신경을 되살린다. 되살려주는 그 역할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신경이 되살아나면은 세포도 되살아나고 조직과 기관도 다시 되살아난다.
이것이 세포 부활의학이고 이것을 2년 8학기 과정에서 건강을 되찾는 그것을 내가 나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2년 8학기 동안 이제 이 영상의 맨 위에 내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그 전화해 가지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사 학위. 자, 그러면 오늘 진통제와 마취제가 없는 시대는 어떠했을까 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가요가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도 크게 히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내용들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통증을 그렇다고 해서 즐길 수도 없는 것이 아픔이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아픔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최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픈 증세를 가리켜 우리는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란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픈 느낌을 말합니다. 이 통증은 진통제나 마취제로 의해 순간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인데 그래서 원인, 근본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진통을 시키거든요. 그 진통을 시키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진통되는 그 시간 동안에 다시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신경에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지나가는 데는 신경도 같이 따라가고 근육이 있는 곳에는 신경도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근육이 압축 그 신경을 누르거나 혈관이 갑자기 모세혈관이 커져서 다시 굵어져서 그 밑에 흐르는 신경을 누르거나 그 대표적인 게 혈관이 신경 누르는 것이 이게 편두통이고 근육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 후두통입니다. 후두통. 기타 온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누르면 그게 통증이에요. 그럼 신경을 누르는데 신경을 마취시킨다 또는 신경을 진통을 시킨다 억압을 시킨다 이것이 진통제고 마취제인 겁니다. 그런데 셀젤은 뭐 편두통이 됐든 후두통이 됐든 또 몸에 변비통 또 요통 또는 발 무릎의 관절통이라든지 통증 또 발목을 삐었다든지 겹질렸거나 어디 가다가 부딪혀서 아프거나 무조건 셀젤 바르세요. 그럼 먼저 되살리는 게 신경입니다. 신경 자체가 되살리려면 그걸 누르고 있는 근육이나 혈관을 정상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편두통이 있다. 그러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15분 정도 지나야만이 통증이 제거가 돼요. 근데 셀젤을 듬뿍 손가락에 찍어서 두피에 지근지근 바르고 2, 3분만 있으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진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편두통은 혈관이 굵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서 혈관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누르지 못하게 원인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 이 셀젤입니다. 그리고 혈관에 혈액이 정상으로 흐르면은 붙었던 신경이 떨어지잖아요. 혈관이 굵어졌던 것이 다시 가늘어진다는 거죠. 그럼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진통제는 혈관이 굵어진 것을 원인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혈관 밑에 흐르는 신경만 마취를 시키는 거거든요. 신경만 진통을 시킨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젤은 어떠한 진통제보다도 효과가 빠릅니다.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셀젤을 사용하고 1000ml 정도는 항상 집에다 한 통씩 사서 보관하고 늘 가족들이 어디 아픈 데 있으면은 타박상, 근육통, 신경통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통증은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하나의 경고장치이자 회피 반응을 일으키는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통증입니다. 2006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10대 소년으로부터 SCN9A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돌연변이로 인해 나트륨 이온 채널의 기능이 사라져 통증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터널, 이건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아야 되고 밖에는
나트륨이 밖에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트륨 이온 통로라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지붕에서 뛰어내릴 때 입은 부상으로 14번째 생일 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통증에 대한 경험과 연상은 위험을 회피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간이나 어디가 안 좋아서 안 좋다. 그럼 간은 거의 말기에 가서나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이상이 있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통증은 위험신호, 주인아, 내 그 자리가 아프니까 빨리 고쳐다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증이 있어야만이 고칠 수가 있다.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 몸의 전체 기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전체 기관이 결국 망가져도 몰라요. 내 자신이. 통증이 있어야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자로 아플 통은 병들어 기댈 역자와 솟을 용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병이 솟아오를 때의 느낌을 아픔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국제통증연구학회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는 실제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그런 손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불쾌한 감각 및 정서적 경험으로 통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 pain은 처벌이나 형벌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포에나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pain입니다. 아마도 처벌에 따른 육체적 고통을 통증이라고 표현했던 것일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을 신의 처벌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떠올릴 때 고대 사회의 주술적 혹은 종교적 세계관이 묻어나는 단어가 포에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많이 아플 때 종교와 관계없이 지은 죄를 떠올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료 서비스를 찾는 주된 이유가 통증 때문입니다. 곧 관절염 통증, 요통, 두통 등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통증은 발생 기전에 따라 조직 손상이나 염증으로 인한 통각 수용성 통증,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성 통증, 실질적인 조직이나 신경 손상은 없지만 통각 수용성이 변화해서 생기는 통각 가소성 통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만큼 통증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통제나 마취제로 통증을 잡지 못하거나 마약성 또 진통제 같은 걸 강하게 써도 통증이 잡혀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통증의학과에서는 100% 알코올로 주사를 넣어서 그 부위, 아픈 부위에 신경을 녹여냅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신경 자체가 없어지게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셀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통증을 완화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진통제와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통제의 세계시장 규모가 2022년 약 100조 원에 달했다는 점은 통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통제는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구분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그 분비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큰 편이지만 오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역가를 높여야 되고 더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만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셀제는 아무리 발라도 내성이 없어요. 그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 감각은 유지하면서 통증을 가볍게 하는 진통제와 달리 마취제는 감각의 소실을 유도하여 통증을 못 느끼도록 하는 약입니다. 전신 마취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의식과 움직임이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마취제는 주로 시술이나 수술 전에 통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외과 수술은 마취제의 발견 덕분에 의학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취 없는 외과 수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마취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가스파레 트라베르시의 작품은 외과 수술이 얼마나 심한 통증을 일어나게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트라베르시의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외과 수술은 우리 몸에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인체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유지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공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몸의 구조를 변경시키다 보니 조직이나 신경이 손상돼서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취제는 외과 수술을 엄청난 통증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더군다나 마취제 개발의 역사는 왜 과학자에게 역사적 인식과 소양이 중요한지를 일러주기도 하는 게 마취제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뭐 하려면 몇 시간 갖고도 안 되겠으나 이 정도로 잠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증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녹인다든지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이 셀젤입니다. 제가 만든 거고 약 40년 전에 만들었고 발명 특허까지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ml가 있고 4800ml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1000ml짜리 하나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상비품으로 집에 하나씩 놔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신을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만 되살아나면 잡을 수가 있어요. 전신의 세포를 다시 노화된 세포, 고장난 세포도 정상세포로 복원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 신경이 되살아나야 돼요. 신경이 다시 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젊어지게 하는 게 셀젤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학 박사 학위에 취득에 다 같이 동참해서 등록해서 내 몸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내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까지도 건강을 보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맞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